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사관리 시스템 3.0 개정판이 나왔죠? 네, 개정판의 저자이신 이용석 대표님을 모시고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그 배경이랄까요? 그 내용도 좀 소개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사 컨설팅 하고 있는 서동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질문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사관리 시스템 3.0 아마 초판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걸 아마 아시고, 개정판을 또 추가로 또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직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용석입니다.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는 책이 올해 개정판이 나왔고요. 2017년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처음 예상은 이 책이 주목을 받는다거나 또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읽혀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저희 인사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정리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을 쓴 동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에 보편화되어 있는 꽤 오래됐죠. IMF에 의한 구제 금융을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사관리 제도에 보편화된 모습인 성과주 인사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책 제목이 인사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 이게 뭡니까? 인사관리도 어려운데 게다가 시스템이라니.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꼭 붙여야 되겠다고 쓴 이유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목적을 잊고 인사관리를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목격하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기능 하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굳이 인사관리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인사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성과주의 인사관리에 대한 대안이어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제가 인사관리 시스템 2.0이라고 이름을 그 안에서 정의하고요. 새로운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이 3.0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는 아직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 중간 어디쯤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1.5 정도 인사관리 시스템이랄까요? 뭐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인사관리 시스템 1.0이나 2.0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쁜가? 꼭 3.0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3.0을 어찌됐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인 거잖아요. 네. 변화되면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 1.0, 2.0, 3.0의 좀 핵심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관리 시스템의 용어를 쓴 이유가 인사관리 목적이 뭐냐, 통합된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인사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사관리의 목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사관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의 특성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원하는 행동 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사관리를 한다. 이렇게 저는 인사관리 목적을 정의를 했고요. 1.0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인사관리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기대했던 행동 특성, 2.0에서 기대했던 조직 구성원의 행동 특성, 3.0에서 기대했던 조직 구성원의 행동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2.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 성과주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 인사관리 시스템 2.0이 추구하는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이 누가 잘하나 라고 하는 소위 이제 동료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도 하죠. 성과주의 인사관리라는 것이 시장의 논리를 조직 속으로 끌어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조직의 아주 기본적인 협력체라고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협력체인데요. 이것을 전혀 부정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현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잘못 이해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관리 시스템 1.0은 아주 우리가 연공주의라든지 소위 성과주의 인사관리라는 것이 도입되기 전에 인사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사관리 시스템의 목적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무직한 충성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조직이 원하면 다 해라. 응? 조직이 명령하면 다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미래도 보장하고 정년도 보장하고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인사관리 시스템 1.0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관리 시스템 3.0은 뭐냐? 사실은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 제 동영상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회사에 아마 경영 방침 중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 창의, 협력, 팀워크 이런 단어들을 아마 조직 구성원한테 요구하는 회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율, 뭐 책임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맞습니다.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관리 시스템 2.0 또는 성과주의 인사관리는 그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인사관리 시스템 3.0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도 다르지만 1.0, 2.0과 3.0은 아예 정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소위 이제 사람에 대한 가정, 조직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가정이 아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 XY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은 철저하게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X 이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3.0은 Y 이론적으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직에 대한 이해인데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은 조직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한다고 저는 이해해요. 근데 인사관리 시스템 3.0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말 목적과 수단이 전혀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조직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기존의 1.0, 2.0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뭐 2.0, 1.5 적절하지 않냐 그러셨는데 글쎄요. 만일에 이제 그 상태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문제 없다면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업,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도전, 자율, 책임, 뭐 이렇게 정말 듣기 좋아라는 그런 그 행동들이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생존하거나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렵더라도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극복해서 인사관리 시스템 3.0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여러 번 봐서 네, 봐도 좀 새롭기도 하고 좀 네,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부터 많은 인사 담당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책장 어딘가에 이제 꽂혀서 읽기도 하고 같이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책이 지식 노동자의 성과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지식 노동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책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 네, 그래서 이 지식 노동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재라는 책에서 소개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벌써 뭐 1954년이죠. 네, 반세기가 넘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특별히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대표님께서 이 개념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지식 노동자처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지식 노동자처럼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전에 소개된 개념인데요. 소개되었다는 것과 현실에 적용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굳이 지식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도로 성장하는데 그 노동자가 굳이 지식 노동자처럼 어렵게 일을 하거나 고도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몇 명만 그렇게 일을 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일을 하는 환경도 바뀌었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저희 동기 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옛날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 저희 이제 육체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육체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육체 노동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잘하면 된다든지 또는 그 일을 자기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지식 노동자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이 내가 속한 조직 또는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지식 노동자인 겁니다. 지금 뭐 MZ 세대 분들이 상당히 조직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들어가서 퇴직 빨리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들이 원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과 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변화도 생겼고 이제 점점 지식 노동자처럼 일하지 않으면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사관리 시스템 2.0과 1.0의 차이를 아까 이제 사람과 조직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은 육체 노동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1.0은 경제적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2.0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동료 이런 거 없는 거죠. 다 육체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왜 자율, 책임, 도전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식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관리 시스템 3.0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식 노동자들로 하여금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그러한 인사관리 시스템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존에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됐다면, 이제는 내가 왜 이 일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MZ 세대들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좀 잘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직장들의 역할도 맥락으로 구성원들을 리드해 나가는 게 점점 더 강조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